독한 님들의 기쁘다. 왜 이렇게 내려갔어? 올라가야지. 나 몰라. 나 진짜 은행마다 다르겠지만 1.7%에서 특판 예금 2% 정도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수익률을 내셨는지 지금 이 부분 되게 말씀 잘 주신 것 같은데요.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주제가 우선 재테크니까요. 먼저 재테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주식이나 펀드는 해본 적이 없고요. 주식은 살짝 남편이 한다고 해서 몰래 살짝 해봤고, 네. 그리고 사실 몰라요. 그래서 괜찮고요. 네네. 그리고 부동산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부동산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재테크. 나도 다 해봤어. 펀드도 해보고 주식도 해보고 그다음에 또 예금 적금 이런 거 다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일 지금 수익 난 거는 솔직히 그냥 우리 집 한 채 이렇게 막 열심히 막 대출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제일 수익이 났고 나머지는 솔직히 수익 난 게 하나도 없어요. 저 사실 지금 이 닉네임이 재테크인데 재테크 하나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편하고 싶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예금 근데 이거 적금도 안 배워서 한 거야? 퀸 되면 되지. 자기 예금 적금도 안 해본 거야? 예적금은 하죠. 왜냐하면 돈 쓰고 남은 건 그냥 묵혀놓고. 근데 그렇게 묵혀놓은 돈을 이거 해가지고 이거 하라고 이제. 그럼 우리끼리 이럴 게 아니라 한번 전문가님 모셔가지고 정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신 전문가님께서 이제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서재영 차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생기셨어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신탁운용 서재영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럼 차장님 오늘 알아볼 펀드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한국투자 코스피 솔루션 펀드인데요. 미리 공부를 하니까 이 펀드는 채권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상품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먼저 채권이란 게 뭔가요? 네, 일반적인 법률 관계에서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고요. 돈을 빌렸으니까 갚아야 되는 의무를 채무라고 합니다. 채권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낸 증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채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럼 종류별로 말씀해 주세요. 네, 채권의 종류를 가장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 돈을 누가 빌려갔는지에 따라서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돈을 빌릴 때는 돈을 꾼다, 빌린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금융시장에서는 좀 더 우아하게 채권을 발행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채권을 발행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가가 돈을 빌려갔으면 국채, 지방정부가 돈을 빌려갔으면 지방채, 일반 회사들이 돈을 빌려갔으면 회사채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어디서 빌려갔다는 거예요? 국가가 어디로? 일반적으로 국가도 금고 같은 게 있겠죠. 그걸 국고라고 하는데 국가의 금고. 국고에서 재원이 필요하면 채권을 발행해서 국민들에게 돈을 꾸어 온 다음에 그걸로 사업도 하고 국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으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요즘에 주식 시장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작년에는 진짜 주식으로 빵 떴었거든요. 근데 요즘 같이 이렇게 또 주식이 좀 다운됐을 때는 채권이 안전하다 그렇다고 네.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최근에 사실 금리도 계속 하락을 해왔고 그리고 주식시장도 굉장히 작년 이후부터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자금들이 채권으로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금리가 요즘 은행도 그렇고 금리가 매우 낮잖아요. 그래서 꼭 채권이 무조건 답이다 이건 아니지만 원금을 지켜야 되는 투자 방법으로는 적합하긴 합니다. 근데 어차피 채권도 원금은 보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채권도 신용등급에 따라서 원금 자체를 떼먹힐 수도 있어요. 신용등급이 안 좋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그만큼 위험하니까 이자를 많이 받겠죠. 대신에 원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잘못 빌려주면 원금을 떼먹힐 수도 있듯이 일반적인 채권 투자를 할 때도 신용등급에 따라서 그래요? 그럼 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네, 신용등급이 국가가 가장 높다고 하면
그 일반 회사채 중에서는 신용등급이 안 좋은 회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보통 채권 평가사라고 하는 곳들이 채권의 평가사. 신용등급을 평가를 하고 일반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많이 참조하시면 좋고요. 근데 그러면 금액은 제가 그냥 어디 가서 그 채권을 내가 많이 하고 싶어. 어디를 가가지고 내가 채권을 거래하면 돼요? 네, 요즘에는 증권사나 은행에 가셔도 되고 최근에 보니까 모바일 폰으로 주식 거래하는 분들도 많지만 채권 거래하는 분들도 간혹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채권은 좀 그러니까 금액이 높아가지고 우리 같이 이렇게 소액하는 사람들 좀 하기 힘든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소액 투자자도 투자할 수 있는 채권들이 최근에는 많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 수익률은 어느 정도 돼요? 사실 수익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채권의 수익률은 같은 기간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원금을 잃을 염려가 없으니까 이자율이 낮고 신용등급이 굉장히 안 좋으면은 또 채권 이자율이 높아지고 이런 반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채권이요. 그게 수익률에 대한 거 말고 금리를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금리가? 모든 시장 가격은 원리가 간단합니다.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게 돼 있는데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 테키님이 저한테 채권을 발행을 하셨어요. 발행을 했으면 제가 채권을 샀죠. 채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채권은 뭐냐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갖고 있는 거고, 그런데 금리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저는 돈을 2%에 1년 동안 빌려드렸는데 내일 당장 금리가 4% 오르게 되면 저는 바로 돈을 받아서 4%로 빌려주면 훨씬 더 이익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바로 채권을 오늘 팔아야 돼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시장에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채권을 판 사람이 많으니까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는 거고.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하락하고, 거죠. 네네네.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네. 약간 반대가 네네네. 되는구나. 맞아요. 그러면 혹시 그러니까 뭐 부자라면 채권 사서 푹 묵혀놨다가 장기 투자할 수 있는데, 근데 저희 같은 그냥 소액 투자자들이 이렇게 뭐 나중에 돈 필요한 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누가 아프다거나, 네, 집 사야 된다거나, 그러면 그때 단타로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처한 상황에 맞는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수익률이 높은 자산을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 잠깐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채권도 혹시 만약에 지금 빼고 싶지 않아서 네. 적금처럼 담보로 또 대출받을 수 있어요? 그럼요. 주식이나 채권이나 시장에서 평가되고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짜리 채권이다라고 하면은 얼마만큼 담보로 받아주겠다. 예를 들어 90%. 은행은 예. 내가 뭐 1,000만 원이면 담보대출 뭐 120%로 해가지고 이렇게 담보를 잡잖아요. 네. 그러면 채권은 어떻게 돼요? 채권도 신용등급에 따라서 신용등급이 높으면 담보로 잡아주는 비율을 높게 쳐주고, 그리고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면 담보를 가치를 작게 쳐주고, 이렇게 해서 신용등급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해지고 네. 알 수 있고 그렇게? 그렇죠. 은행 가서 신용등급이랑 같아요? 아니면 채권에서는 또 다른 등급이 매겨져요? 네, 은행의 신용등급은 채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은행이나 증권사의 신용등급은 그 회사의 신용등급이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지 내가 우리가 아니라? 실제로 사는 채권의 우리가 신용을 우리는 아니죠. 네네. 우리가 사는 기업이나 정부의 신용등급이랑 다릅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회사의 신용등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궁금한 게 그럼 채권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게 됐으니까 그럼 수익률이 중요하니까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1년 예금 금리가 은행마다 다르겠지만 1.7%에서 특판 예금 2% 정도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채권이요? 채권도 비슷합니다. 채권 은행 수익률 예금 뭐라고? 은행 은행 그럼 얘기해 주신 예금 거죠? 그거랑 네, 예금이 그 정도인데 1년짜리가 채권도 네. 비슷하게 그러면은 예금도 신용등급이 굉장히 높은 자산이잖아요. 네네. 그럼 이와 비슷하면 비슷한 수익률이 나오는 거고, 거기서부터 신용등급이 이제 점점점 안 좋아질수록 금리가 거기서 이제 2.1%, 2.2%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난 그래도 채권 수익률이 그래도 한 3% 정도 다들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내가 이걸 기대 수익하면 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 3% 정도는 얘기했는데 그거보다 더 예를 들면 채권 이자 수익률이 3% 정도 된다. 그런데 시중 금리가 1.7%다. 그러면 1.3%에 해당하는 만큼은 내가 신용등급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만큼 원금을 잃을 수 있는 확률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상당히 뭐 국채는 뭐 더 안정적이고 그렇죠. 보수적이고 하고 하셨는데 사실 은행 금리가 2%라고 생각하면 네. 수익률이 높을수록 생각보다- 신용등급에 대한 투자다라는 거죠. 네네. 그럼 뭐 또 다른 근데 질문 내가 근데 그 있을까요? 신용등급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자리에서 아마 판매를 하신 분이 보여주실 것 같진 않고요. 뭐 왜안 따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리스트를 갖고 있지는 않을 거고 바로 만약에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똑똑해서 아니 화가 나려고 근데 막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 검색해봤자 그 퍼센테이지랑 막 그런 자세한 그것까지는 안 알려줄 것 아마 같은데 코카콜라 지점에 함량처럼, 가시면 그렇죠? 투자를 하려고 하시면은 아마 투자 설명서를 보여주실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런 그렇게 정보들이 소극적으로 설명하면 안 되지. 그치, 근데 원래 안 근데 투자 보여주더라고요. 설명서를 이렇게 다 보면은 까막눈이야. 아 근데 또 솔직히 그게 너무 많아. 잘 안 읽게 되잖아요. 투자 설명서 있긴 있는데 왜냐면 그러니까. 그 보험 같은 거 가입할 때 뭐, 다안 이거 안 읽어야지. 보험이에요. 아니면 우리 고모가 이거 하고 계셔. 막 나중에 보험회사야. 이제 티켓 그러면은 같은 게 숨어 있어. 그냥 네 사실 그렇지 않아요? 맞아 홈쇼핑 같은 거 보험 봐도 같아. 홈쇼핑도 그냥 약관 귀찮으니까 우리 네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만큼 저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맞아. 네, 채권을 모르다가 계속 채권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좀 알 것 조금 같아요. 익숙해지면 네, 그러니까 조금 지금 오늘 쉽게 온 다가오는 거는 정말 팩트 상태에서 왔는데, 네.